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종은 동지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26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김종은 최고 용도자의 지도 밑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확대회의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중국 보도사, 중국의 환구시보,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 미국의 VOAA 방송, 일본의 지지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 경축 로무니아 전국준비위원회가 19일에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무니아 사회주의당 최고이사회 위원장 바실레 오를레아누가 선출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집회, 토론회, 영화 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라흥 철도 공장에 모셔졌습니다. 위대한 대원 스님들께서는 나라의 철도 운수 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라흥 철도 공장의 용도의 자옥을 새기시며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공장에 깃든 위대한 대원 스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낼 일념을 안고 대원 스님들의 태양상을 모자이크 벽화로 정중히 모신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마식령 속도 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킬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메탄올 생산 공정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메탄올 생산 공정 준공식이 29일에 진행됐습니다. 박봉주 동지, 곽범기 동지와 관계부문 연간 단위 일꾼들,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건설자, 지원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메탄올 생산 공정 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훌륭히 일도 세운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메탄올 생산 공정 건설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과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경제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선군 조선의 혁명적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메탄올 생산 공정을 돌아봤습니다. 메탄올 생산 공정이 건설됨으로써 비난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경공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농군맹 해설 강사 열성자 회의가 2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모범적인 농군맹 해설 강사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군맹 조직 안에 정연한 해설 강의 체계를 세워주시고 농군맹 해설 강사들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었으며 그들이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 농군맹 조직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모두가 농업 생산을 누리기 위한 투쟁에 애국의 한 마음을 다 바쳐가도록 현명하게 용도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 속에 농군맹 해설 강사들이 지난 기간 당 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선군혁명의 나팔수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온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농군맹 해설 강사들이 경연한 김종은 원수님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초급 선전 일꾼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 데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를 높이 들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마식령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 오늘의 정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 속에 일떠서고 있는 과학자 살림집 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 방춘산 소속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이 살림집 건설과 공원 건설을 남먼저 끝낸 기세로 살림집 구획 도로 포장 작업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과학자 살림집 주변 구획 도로들을 전부 포장해야 하는 것만큼 작업량은 그야말로 방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맡은 도로 포장 구간을 최단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힘찬 전투를 벌인 결과에 과학자 살림집 주변 뒷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구간에 대한 포장을 끝내고 지금 70% 개선해서 우리 맡은 과제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로 도로 포장을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자고 아스팔트 혼합물을 연속적으로 포장하면서 포장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만 평방미터의 살림집 주변의 도로들을 포장할 방대한 작업량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민의 행복이 창조라는 이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자고 모두가 이렇게 도로 포장 전투에 달라붙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 과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에 그토록 마음써주는 경량한 최우승한 동지의 신관 뜻을 하루빨리 관철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의 척도 화질을 최상의 수준에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일떠서고 있는 구강병원 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마식령 속도 창조의 볼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병원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공인 축사를 박은 때로부터 군 5달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4만 유리방이 박도 처리, 2천 유리방이 기초 굴착, 걸조 공사를 6월 30일까지 완성하고 지금 외부 타일 공사와 내부 마감 공사에 총 돌격하고 있습니다. 제7차 평양 악기 전시회가 29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김용진 내각부총리와 관계부문 일꾼들, 중앙과 지방의 악기 제작 성원들, 해외 동포들, 외국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가 있은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제7차 평양악기 전시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악기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수도 시민들 속에서도 이 악기 전시회에 대한 열의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전국의 29개 악기 생산 공장들이 여기 참가했고 개별적 악기 제작자, 해동포 외국인들이 악기를 여기다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시회에서는 악기 제작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연구 토론회, 그다음에 경험 발표회, 그다음에 특히 최신 과학기술 성과 보고 이 사업도 함께 기술 교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더욱이 여기서 이치를 띠게 되는 거는 우리 악기 제작자들이 민족 악기를 위주로 한 악기 연주회를 벌림으로 해서 실제 그 제작들이 다 체험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축소 있게 조직했습니다. 이거 지난 시기에 우리 장세납은 이거 박다를 위주로 썼는데 이번에 제가 출품한 악기는 총자단으로 된 이 장세납 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자단으로 생산한 이 장세납은 보다 음색을 밝고 화려하게 하면서 또 수명도 오래 감으로써 이거 전문가들이나 이런 연주가들이 오래 부를 수 있게끔 그래서 제작했습니다. 지난 시기는 장구를 3가지 품으로 깎아서 말려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한 그 오덕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통나무를 깎아 가지고 이게 통째로 깎아서 만들다 나니까니 장거의 그 고요한 울림이 더 이렇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전국 노동자 체육경기대회 폐막 모임이 29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과 직맹일꾼들, 선수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폐막 모임에서는 종합순위와 종목별 순위가 발표되고 우승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우승컵,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선군절 53돌세 즈음하여 진행된 이번 체육경기 대회에서는 평양시가 종합 1등을, 철도성과 평안북도가 종합 2, 3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폐막사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체육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속에 공화국 창건 65돌 경축 7 여자축구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공화국 창건 65돌 경축 7 여자축구는 12개 팀이 4계절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우수한 4개 팀이 준결승 경기와 결승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는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되는데 9월 9일 날에 결승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를 담당하게 되는 심판원들입니다. 지금 온 나라에 차넘치는 체육 열풍, 체육 열 속에 다른 종목도 다 그러하지만 우리 여자축구는 더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진행된 2013년 동아시아컵 경기대에서 우리 여자축구가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승 60돛을 맞는 우리 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경기들에서 우리 심판원들도 이 앞으로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팀들이 모든 실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모든 것들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일 오전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1조에 속한 4.25 팀과 월미도 팀 사이의 조별 연맹전 첫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은 당의 주체적인 체육 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훈련을 통하여 연마해온 축구 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4.25 팀이 월미도 팀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뉴질랜드 백두한라 오토바이 여행단 성원들이 29일 판문점 지구를 참관했습니다. 먼저 여행단 성원들은 판문점에 세워져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친필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무력 침공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정전담판 회의장과 정전협정 조인장, 판문각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어 백두산정을 출발해서 남쪽 끝까지 여행하는 뉴질랜드 백두한라 오토바이 여행단의 개성 통과를 환송하는 행사가 판문점에서 진행됐습니다. 박경일 조선 뉴질랜드 친선협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개성 시민들, 뉴질랜드 백두한라 오토바이 여행단 성원들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뉴질랜드 백두한라 오토바이 여행단 단장 가레스 모르간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백두한라 여행의 목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 지맥으로 뻗어 있는 강토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자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문 기간 조선의 아름다움과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환송 행사가 끝난 다음 여행단 성원들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이날 여행단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섰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 중부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성, 강계, 해산, 청진, 함흥, 원산에서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방에 비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8월 31일 토요일 음력으로 7월 25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정진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몬산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보다 2도 내지 3도 더 낮아지어서 날씨는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개성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주로 개인 날씨가 계속되다가 28일과 29일에 전반적 지방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센 바람도 분 것입니다. 그것은 일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간에 주로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월 28일 15시부터 29일 15시까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벼락이 치면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으며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센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낮 최고 기온은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27도 내지 34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내지 6도 높아져 낮에는 더웠으나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했으며 30일 낮부터 날씨는 더 선선해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 9월 1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5일까지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6일에는 남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기간에 날씨는 선선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기로 하겠습니다.